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20세) 이하 피파 월드컵에 출전 중인 축구대표팀이 감비아와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해 조 2위로 16강에 올랐습니다. 대표팀은 감비아의 측면 공격에 고전하면서 여러 차례 실점 위기를 맞았지만 골키퍼 문현호가 눈부신 선방 속에 무실점으로 버텼고 양 팀은 득점 없이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조별리그에서 1승 2무를 기록해 감비아에 이어 조 2위로 16강에 진출한 대표팀은 나흘 뒤 남미의 복병 에콰도르와 8강행 티켓을 놓고 대결합니다. 이 밖에도 16강전에서는 이탈리아 대 잉글랜드의 빅매치 등이 성사된 가운데 일본은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위리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9월 A매치 기간 유럽 원정을 떠나 웨일스와 맞붙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9월 7일 웨일스 대표팀과 친선 경기를 하기로 웨일스 축구협회와 협의했고 장소는 웨일스의 카디프 시티 스타디움이며 경기 시간은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이 리그 최종전인 리즈와의 경기에서 전반 2분 케인의 골을 도우며 시즌 6호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안아골절 부상 등으로 힘겨운 시즌을 보낸 가운데서도 7시즌 연속 공격 포인트 20개 이상을 남겼고 토트넘은 4대1 대승을 거뒀지만 8위에 머물며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이 뉴욕 양키스전에서 3번 출루에 모두 홈을 밟고 시즌 7호 도루도 기록하며 맹활약했습니다. 하지만 샌디에이고는 7대10으로 패했습니다. 한편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배지환은 시애틀 메리너스와의 경기에서 멀티히트를 작성하며 타격감을 보이고 9회 말에서는 호수비를 펼쳤지만 팀은 연장 끝에 3대6으로 패했습니다. 남자 프로배구 OK금융그룹이 새 사령탑으로 일본 국가대표 출신 오기노 마사지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오기노 감독은 선수 생활 당시 아시아 배구를 대표하는 수비형 아웃사이드 히터로 활약하며 2번이나 올림픽에 출전했고 2010년 은퇴한 뒤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017년부터 19년까지 프로팀 산토리에서 지휘봉을 잡고 지도자 경력을 쌓았습니다. 스포츠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시작하겠습니다.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한 기자,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도한 기자는 바쁘시죠? 요새 20세 이하 월드컵이다 뭐다 여러 가지로. 네, 저희 야구 취재를 하지만 네. 당직이 걸리면 축구도 마감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봤고요. 앞으로 이제 에콰도르랑 하거든요. 그렇죠. 에콰도르를 저희가 4년 전에 이겼던 좋은 기억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여기 한 표 던지고 싶습니다. 정세영 기자는 요즘 어떠세요? 보통 이제 일간지 기자들이 이런 월드컵 같이 이제 전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는 경기는 네. 축구 기자, 야구 기자 할 것 없이 다 투입돼서 기사를 쓰는데요. 만약 이제 대표팀이 16강 이상의 성적을 내면 지면도 이제 한 면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모두가 바빠지게 되는데 저는 이번에 대표팀이 16강이 올랐으니까 내일부터 비상근무 체제로 한 주를 보낼 것 같습니다. 야, 또 이제 에콰도르 이기면 또 이제 8강으로 가고 계속해서 진출할 텐데 사실 지구 반대편에서 펼쳐지다 보니까 뭐 새벽 3시, 6시 이게 뭐 스케줄이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좋으니까 좀 이번에 좀 토너먼트 쭉쭉 이겨서 높이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스트라이크존 야구 이야기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가 여전히 상승세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롯데는 지난주 두 번의 위닝 시리즈 4승 2패를 챙겼는데요. 네. 현재 26승 16패로 리그 3위에 올라 있습니다. 1위 LG와는 불과 2경기 차인데요. 7월 들어 7차례 3연전을 했는데 이 중 6차례를 위닝 시리즈 즉 최소 2승 1패 이상을 따냈습니다. 일단 지난주엔 투수 박세웅 선수가 2경기에서 13이닝을 소화하면서 평균 자책점 0, 1승을 챙겼고요. 주말 어제 경기에서 불펜진이 좀 흔들리긴 했지만 구승민, 김상수 선수가 각각 2개의 홀드, 또 마무리 김원중이 3개의 세이브를 따내는 등 전반적으로 마운드의 활약이 지난주에 대단했습니다. 타선도 꼭 그 필요할 때 점수를 뽑아주는 집중력 있는 야구를 네.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롯데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시즌 초반 4월 말쯤에 이제 첫 단독 1위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야구 전문가 기자들의 평가가 제일 박했어요. DTD라 그랬죠. 네. 떨어질 팀은 언젠가 또 떨어진다. 봄대 얘기가 많이 네, 나왔죠. 봄대 얘기 나왔는데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밑에 있는 팀들이요. 네. 사실 LG나 SSG는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타깃으로 잡고 있는 팀이 롯데자이언츠거든요. 그런데 진격의 거인 모드로 계속 이렇게 간다면 밑에 있는 팀들이 위에 있는 3강 체제가 공고해지면 올라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2장의 티켓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에 없던 롯데가 고공비행을 하면서 부산 갈매기가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는 이제 키움과의 경기가 고척돔이었잖아요. 네. 고척 아닌 줄 알았어요. 고척에서 3경기가 네. 있었는데 토요일, 일요일 경기가 모두 매진됐습니다. 고척이 매진된 게요. 2093일 만이라고 하는데요. 2093일이면 몇 년이에요? 6년? 예. 그렇죠. 6년이 좀 2017년에 네. 아마 매진됐을 거예요. 고척돔 만원이 16,000석이니까 주말 동안 32,000명이 고척돔을 찾았는데 금요일에도 11,600명이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3연전에 43,000명 이상이 이 고척돔에 임집했는데 대다수가 롯데 팬이었습니다. 네. 요즘 수도권 야구팀들이 롯데 특수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데요. 지난 12일부터 14일 롯데와의 주말 그 수원 원정 KT전이었는데 이때도 매경기 평균 1만 명의 관중이 모였고요. 14일에는 수원구장도 매진됐습니다. 올해 롯데 홈경기 평균 관중도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12,662명으로 지난해 8,846명보다 무려 41%나 증가했습니다. 일단 야구계 전체로 봐도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그 이제 원정 경기일 경우에 홈팀이 입장권 수익의 70% 이상을 가져가고 예.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롯데가 가져가는 형식이더라고요. 좀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거 뭐 롯데자이언츠 팬들이 어제도 보니까 한 70에서 80% 정도는 3루 쪽이 아주 붐비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 또 덧붙이고 싶은 게 요즘에 부산 갈매기를 부르고 있어요. 고척돔에서도 부르고 있는데 최근 한 3, 4년을 왜 못 불렀냐면 이게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못 부르다가 이 뒷이야기를 보니까 조지훈 응원단장이 부산 갈매기의 원 작곡자 신동훈 작곡가를 직접 찾아갔는데 네 번이나 찾아갔다 그러고 그래서 오해를 풀고 부산 갈매기를 향한 팬심을 어필해서 겨우겨우해서 올해부터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저도 가끔 한잔하면 노래방에서 좀 불러서 뭐 좀 그렇긴 한데 네. 어쨌든 팬들이 부산 갈매기를 불러야 롯데 선수 신나고 부산 팬들 신나기 때문에 저는 이 노래방이 되는 고척돔 부산 사직야구장 이것이 지금 장관이었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요즘 서울 수도권 팀들이 6월 이후에 일정을 다 본대요. 주말에 롯데가 걸려있냐 안 걸려있냐. 걸려있으면 우리 대박 난다. 그렇죠. 예, 우리 관중 수입으로 잡히니까 예,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게 좀 트렌드 아닌 트렌드입니다. 프로 경기 때 당연히 입장권 수익 중요합니다. 아니 뭐 이런 롯데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 때문인지 사실 키움 거의 수입 당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죠. 어제 경기는 롯데가 7회까지 5대1로 앞서면서 승리를 이제 다 쓸어 담는가 했는데 키움이 8회 말 대거 5득점을 뽑아서 역전에 성공했고요. 네. 결국 수입회 위기에서 탈출합니다. 어제 8회 대거 5득점을 뽑는 중심에 임지열 선수의 말루포가 있었습니다. 네. 그 임지열 선수는 과거 빙그레 다이너마이트 타선에 일조했던 임주택 현재 하나 운영팀 서산퓨처스 팀 파트장 아들인데요.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파트장님. 예, 파트장님인데 야구인 2세는 이정문 코치의 아들인 이정우 선수도 있지만 키움에는 임주열 선수도 있고요. 어젠 이정범의 아들 이정우가 아닌 임주택의 아들 임지열이 4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이제 경기 있다는 걸 깜빡하고 있다가 맞다 틀어야지
본 순간이 말로 오는 포가 터진 순간이었거든요. 맞아. 와 그때 그 수많은 롯데 팬들이 자리에 서서 망연자실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은 롯데가 이겼고 네. 일요일은 롯데가 졌는데 롯데 입장에서 보면 투수 교체가 약간 좀 느슨했던 게 아니냐. 맞아요. 이렇게 롯데 이제 네. 찐팬들의 분석이기도 한데요. 토요일날 경기에서도 진가병 코치의 아들인 진승현 선수가 6대 0으로 앞선 상황에서 올라와서 3분의 1인 동안 탈삼진을 하나밖에 못 잡았고 석점이나 내주면서 흔들렸는데 어쨌든 토요일은 이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는 두산 베어스에서 이적한 윤명준 투수가 올라와서 임지열 선수한테 말로 홈런을 허용했거든요. 롯데가 일단 잠깐 쉬어가는 그런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아까 봄대 이야기도 네. 나왔지만 이렇게 초반에 고공행진을 하다가 뒤로 이렇게 슬슬 밀려나는 뭐 패턴이 꽤 많았기 때문에 한 5월 내내 아마 솔직히 말해서 롯데 팬들도 이렇게 바라봤을 거예요. 이러다가 또 했는데 지금 그게 계속해서 이어져서 6월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롯데가 제가 작년 달력을 한번 봤더니요. 작년 5월에 3전 전패 스위패를 4번이나 당했어요.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5월 달부터 계속 추락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올 시즌은 부산 갈매기가 이 날개가 전혀 꺾이지가 않고 있고 또 NC하고의 경기 때 올 시즌 6번 만나서 5승 1패로 지금 뭐 NC를 압도하고 있어요. 그동안 낙동강 매치에 좀 꼬리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올 시즌은 여러 가지 분위기가 롯데자이언츠가 일단 여름까지는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부연 설명드리면 지난 시즌에도 4월 한 달 동안 성적은 2위였습니다. 14승 1무 9패. 네. 그런데 5월에 9승 17패를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롯데의 5월 월간 성적이 12승 8패입니다. 현재 3위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5월 들어 치른 7차례 3연전 중 6차례로 위닝 시리즈 이상 단속했고요. 그리고 5월에도 상강 체제에 속해 있는 것을 두고 지금 해설위원, 프로야구 전문가들 롯데가 이제 단순히 반짝하는 팀이 아니다. 네. 팀 전력이 그만큼 단단해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록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부분에서 롯데가 좀 달라진 게 두드러지나요? 아니 이거 스터디를 해봤더니 기록이 1등하는 건 없어요. 없어요. 네. 네. 지금 팀 타율도 5등, 팀 팀 평균 방어율도 7등 예, 아닙니까? 7등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좀 상위권에 있는 걸 뽑아봤더니 수비무관 자책점이라서 팀 FIP가 그래도 이제 3등 안에 들고요. 네네. 나머지 중에 눈에 띄는 거는 롯데자이언츠가 최소 실책팀. 수비가 탄탄해졌다는 20개밖에 거. 안 됩니다. 예. 올해 실책이. 올 시즌에 20개 했고 LG 트윈스가 49개로 최다 실책인데 LG보다 29개를 적게 했으니까 수비 외에는 지금 별다른 게 뭘 좀 찾기가 힘든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김상수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겨울 방출이 됐다가 롯데의 유니폼을 입고 지금 잘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기세의 팀이다. 롯데는 기세의 야구를 하고 있다. 기세가 좋으니까 계속 이게 이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수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겨울에 노진혁 선수 또 포수 유강남 선수를 FA로 영입했잖아요. 네. 여기에 외야수 안곤수 선수 영입했는데 요 센터 라인들 이 수비의 중심을 잡아준 이 센터 라인이 좀 든든해지면서 롯데가 최소 실책을 하고 과거에 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경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수비로 버텨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그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의 면면을 봐도 사실상 그 완전체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외국인 타자 잭 렉스 선수 그리고 중심 타자를 맡았던 정훈 선수가 빠져 있는데요. 다행히 이제 이 두 선수가 곧 돌아올 것 같습니다. 렉스 선수는 현재 무릎 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빠져 있는데 최근 부상이 많이 호전됐다 하고요. 내일 2군 경기부터 출전한 뒤 6월 초에는 1군에 합류한다고요. 네. 타격 부진으로 좀 신음했던 그 베테랑 우타자 정훈 선수도 그렇죠. 최근 2군에서 타율이 4할이 넘어요. 그리고 1개의 홈런과 3개의 타점을 맹타를 휘두르고 있는데 곧 복귀한다고 합니다. 이 두 선수가 가세하면 롯데 타선은 좀 더 쉽게 점수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격대장 황성빈 선수도 아마 지금 이제 발목인데 부상인데 네. 나중에 좀 돌아올 가능성이 있고 또 이인복 선수가 지난해 9승이나 했었거든요. 올해 이제 초에 뼈 조각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이인복 선수가 또 돌아오게 되면 마운드에도 이제 천군만마가 돌아오는 그런 과정인데요. 일단은 오늘보다 내일이 밝은 롯데자이언츠라고 그러게요. 할 수 있겠습니다. 뭘 이렇게 롯데가 어떤 점이 아니, 롯데를 이렇게 바꿔놨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건 있어요. 네. 그럼 겨울에 어느 팀이 돈을 많이 썼냐? 네. 제가 그 FA 3명 영입하고 그다음에 토종 에이스 연장 계약 이건 뭐 박세웅 선수 BFA 단연 계약까지 해서 카운트를 해봤더니 260억 원을 쓰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액을 투자한 2023년 봄이었기 때문에 출발은 일단 260억 원을 썼고요. 그리고 로고하고 유니폼을 비롯해서 비주얼 아이덴티티도 좀 바꾸면서 분위기도 쇄신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거 사실 프로스포츠는 잘하면 감독이 가져가는 거예요. 네네. 서튼 감독이 언론에는 지금 많이 안 나오지만 한국 프로야구 홈런왕 출신 감독이 지금 2명입니다. 이승엽 감독이랑 서튼 감독인데 일단 서튼 감독의 지도력도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방출생 영입 그렇죠. 지난 겨울에 7명의 방출생을 롯데가 영입했는데 네. 아, 아까 말씀드린 7명이나 되나요? 김상수 선수 그리고 안건수 선수가 이렇게 투타에서 중심을 잡아줄 줄 그렇죠. 생각도 못했어요. 네. 여기에 빼놓을 수 선수 없는 선수가 바로 신인 김민석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 제2의 이정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방망이 배트 진짜 잘 치고요. 네. 그리고 수비도 파이팅이 넘칩니다. 롯데에 없는 선수 0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비 등에서 그간 2% 부족했던 부분이 채워지면서 롯데가 이 그러니까 팽배했던 게 패배감이 사라지면서 자신감을 이야. 완전히 되찾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지난 시즌을 되돌이켜 보면은 이제 이대호 선수의 마지막 시즌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안간힘을 쓰고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계속 안타에 홈런에 쳐면서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제 이대호 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었을 텐데 지금 사실 이대호 선수 이렇게 말하면 정말 미안합니다. 잘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네. 이대호 선수가 우리가 항상 무슨 네. 현상이 있으면 명이 있고 암이 있잖아요. 이대호 선수가 뭐 7관왕도 했던 대한민국 조선의 4번 타자이긴 하지만 통산 병살타가 뭐 이제 저희 기자들 이제 글쓰기 좋으니까 239개. 대한민국에서 가장 병살타를 많이 쳤던 타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롯데자이언츠가 병살타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발야구 지금 LG 트윈스가 54개의 도루를 성공하고 있는 반면에 도루 실수, 도루에서 아웃된 도루자가 36개나 됩니다. 반면에 롯데자이언츠는 41개를 도루 성공하는 동안 도루 실수, 도루 실책 다 14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훨씬 효율이 좋네요. 효율성 면에서도 좋고 네. 한 베이스를 더 가는 거에서도 좋고 이대호 선수는 혹시 이거 뭐 택시에서 들으시면 서운해하실까 봐 네. 병살타는 많이 쳤지만 홈런도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그쵸, 그쵸. 롯데자이언츠가 팀 칼라 변신에도 롯데자이언츠가 일단 성공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롯데팬 이대호가 없는데 되네. 그렇죠. 라는 말이거든요. 예. 대단하다. 이대호 선수 자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대호 선수가 근황이 좀 있네요. 일본 프로야구 경기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선수 일본 프로야구 소프트뱅크 구단에 소프트뱅크 구단이 올해 창단 85주년을 85주년, 맞았다고 네. 해요. 그 구장 개장도 30주년이 됐는데 이대호 선수가 지난 28일 지바 롯데 마린스와의 경기에서 시구자로 초청돼서 시구를 했고요. 이대호 선수가 등장하니까 전 관중이 일어나서 이대호 선수에게 박수를 보냈는데 그럴 만도 한 것이 이대호 선수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소프트뱅크에 뛰었는데요. 2015년 성적을 보니까 31개의 홈런 98개 타점으로 정규리그에서 팀 우승을 이끌었고 또 2015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재팬 시리즈 MVP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 스타는 스타입니다. 역시 여전히 뭐 그래도 또 일본 가서 또 환영을 받네요. 대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롯데 상승세 그리고 이대호 선수 소식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른 팀들의 지난주 경기들도 되짚어 봐야겠죠.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야구계 이슈부터 논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존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KBS 스포츠제보의 김도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 상승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LG와 SSG도 여전히 만만치 않은 기세로 시즌을 이끌어가고 있죠. LG는 지난주 4승 2패를 올려서 롯데와 함께 주간 승률 공동 1위였는데요. 네. 특히 주중 공동 1위였던 SSG와의 인천 원정 경기에서 2승 1패 위닝 시리즈를 따내면서 단독 1위로 치고 나섰습니다. 네. 또 LG는 주말엔 기아 광주 원정을 치렀는데요. 광주 원정에서도 2승 1패로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G 어제 30승 고지에 선착했는데요. 이 30승 선착은 의미가 좀 남다릅니다. 네. KBO 리그 단일 시즌에서 30승 선착팀의 정규 시즌 우승 확률이 36차례 가운데 20번에 달하고요. 한국 시리즈 우승 확률도 36차례 가운데 18번에 이릅니다. 50%가 넘는 확률을 그렇네요. 잡은 셈입니다. 이야. 지금 LG 트윈스가 공격력이요. 나머지 구단 뭐 2개 구단 정도 합쳐야 나올 정도의 그 생산력을 보이고 있고요. 네. 이게 제가 기록으로 따져보니까 물론 아직은 이제 2달밖에 안 했지만 1985년 삼성 라이온즈가 팀 타율이 3할이 넘으면서 이 공격 생산력이 어마어마했는데요.
85년 이후로 가장 강력한 그 공격력을 그 생산력을 갖춘 팀이 현재 LG 트윈스일 야. 정도로 지금 LG 트윈스의 빠따 네. 넘사벽입니다. 지금 팀 타율 2할 9푼이더라고요. 예. 거의 3할 가까이 예. 갔네요. 이건 팀 타율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참 이 그 맨 위에 세 팀 3강 체제가 점점 굳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세 팀 경기 차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먼저 쭉 순위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구도가 3강 3중 4약 구도인데요. 3강에서는 LG가 1위, 2위는 SSG인데 1위 LG를 한 경기 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롯데가 3위인데 1위와는 두 경기 차입니다. 중위권 싸움도 치열합니다. 3중 구도인데 두산, NC, 기아가 4, 5,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두산과 기아의 격차는 불과 1.5경기 차입니다. 7위부터는 4약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삼성이 7위, 8위는 키움, 9위는 한화, 최하위는 여전히 KT입니다. 네. 자,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LG와 기아의 대결 두 팀 모두 실책이 많긴 많았는데 결과는 완승이었어요. LG의. 그렇습니다. LG는 지금 아까 김도환 선배가 말씀해 주신 것 보면요. 강력한 타선이 정말 좋습니다. 팀 득점이 253개입니다. 리그에서 이게 2위하고 거의 50개 이상 차이 나거든요. 여기에 이제 타선만 좋냐? 마운드도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인 원투펀치가 건재하고요. 최근에는 임창규 선수가 어제도 7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이 데뷔 후 가장 빼어난 활약을 펼친 게 1위 일주일째 원동력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LG가 실책 3개, 기아가 4개 했는데도 7대1 완승을 거뒀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주신 임창규 선수가 지금 시즌 4월 초반에는 못 들어오다가 지금 국내에 지금 1선발로 자리 잡을 정도로 임창규까지 이렇게 가세한다? 지금 벌써부터 LG가 3강에서도 치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문학을 갔다 왔는데 연결 감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침에 기자를 만나기 전에 나 3선발 결정했어. 우리는 임창규야. 임창규 올해 대박 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원투펀치 다음이 지금 임창규 순번이잖아요. 국내에 있은 거죠. 야,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국내 야구 사실 특히 이제 팬덤을 이끌어가는 거는 엘로끼, LG, 롯데, 기아라고 늘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LG와 롯데 기세는 어마어마한데 사실상 기아는 좀 아쉬움이 묻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네, 기아가 지금 6위에 처져 있고요. 네. 20승 22패 어느덧 지금 마이너스 2경기거든요. 기아가 계속 뭐 꾸준히 하고는 있는데 못 치고 나가는 이유는 바로 외국인 투수 2명이거든요. 그 가운데 제가 뭐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은 메디냐 선수를 어떻게 할 건지를 놓고 이제 구단에서 내부 회의도 좀 하고 이런 것 같은데요. 만약에 기아 타이거즈가 더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수를 뭐 바꿀지 안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메디냐 선수가 지금 2승 7패인가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 투수의 분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외국인 투수가 부진해서인지 올해 눈에 띄는 게 기아 선제 시점을 했을 때 3승 19패입니다. 점수를 주면 거의 진다는 소리인데 외국인 투수들의 활약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마 좀 조기에 좀 교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LG가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 정주현 선수한테 2군행을 지시했다고 하네요. 이건 무슨 일인가요? 연경엽 감독이 지난 28일 정주현 선수를 1군 엔트리에서 뺐는데요. 원정 3연정 중 부상이 아니고 특정 선수를 엔트리에서 빼고 2군으로 내려보내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특히 이 정주현 선수처럼 입단 15년 차 준 베테랑 선수에게는 흔한 일이 아닌데요. 정주현 선수는 지난 27일 광주 기아전에서 LG가 3대6으로 추격한 7회 초 1사 1루에서 풀카운트가 되는 과정에서 2루에서 3루 도루를 실행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작전 미스였습니다. LG 더그아웃에 있던 영경엽 감독은 중계 카메라에 이 대노한 듯 손가락을 가리키며 3루 쪽으로 가리키면서 막 즉각 반응을 했고요. 결국 정주현 선수에 대한 조처는 문책성 2군 강등이다. 저도 이렇게 볼수 이거 있습니다. TV로 봤는데요. 네네. 6대 3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루에서 3루 도루였거든요. 저는 사인 미스로 봤는데 나중에 염 감독 그 인터뷰를 보니까 이 단독 도루였더라고요. LG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루 미스가 36개나 되거든요. 네. 그 36개 가운데 가장 뼈 아팠던 한 개를 바로 정주현 선수가 당시에 이렇게 3루에서 아웃이 됐습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뭐 소위 말하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마음이 풀어질 법도 한데 가차가 없네요. 그러니까 저는 취재하는 입장에서 좀 가혹해 보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프로의 세계에는 그만큼 냉정한 것 같고요. 보통 LG 트윈스가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3강이 아니라 LG 트윈스는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싶구나. 저는 그런 뭐 벤치의 의중으로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위 SSC는 지난 주말에 일찍 우천 때문에 2경기를 치르지 못했고요. 그리고 하위권을 좀 봅시다.
삼성과 키움은 치고 올라오지 못하네요. 이제 어디에 좀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걸까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마운드 붕괴가 저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물론 팀 타율도 좋지는 않은데요. 지금 팀 마운드를 보니까 4.66의 팀 평균 자책점이 리그 전체 꼴찌고요. 마무리 투수 자리가 오승환 선수가 이제 굳건히 지켜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승환 선수가 크게 흔들리면서 중도 교체 과정도 겪었고 그를 대신하는 선수들도 다 너나 할 것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팀 오승환 타선도 선수 어제도 홈런을 맞았어요. 그러니까요. 어제도 마무리는 했지만 쑥스러운 마무리를 했거든요. 시즌 초에도 오승환 선수 홈런 맞았죠. 좌승현, 이승현 선수도 또 최영호 선수한테 홈런 맞은 적이 있죠. 어제 또 오승환 선수가 9회 올라왔는데 또 홈런을 맞는 걸 보고 그리고 상대 타자들이 풀스윙을 하더라고요. 오승환 선수 9위 회복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네. 삼성은 지금 뭐 팬들이 트럭 시위도 하고 지금 분위기가 정말 전체적으로 많이 가라앉아 있는데요. 네. 감독이 이럴 때일수록 좀 쫓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뭐 야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삼성에서 관련 모든 스포츠 구단이 좀 각성을 하고 각성을 하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올 때마다 삼성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또 이제 한화와 KT가 있는데 서로 엎치락 뒤치락까지 왔습니다. 이제 KT의 반 게임 차로 쫓기는 상황이 됐어요. KT가 좀 이제 상승세인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연승, 처음으로 4연승을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4승 2패로 지난주 성적을 기록했는데 하나와의 격차를 이제 0.5경기 차로 줄였습니다. 반면 하나는 최은호 감독 체제가 시작된 5월 11일 이후 5승 2무 7패 뭐 괜찮습니다. 지난주에도 3승 2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치고 나가야 될죠. 점수를 좀 많이 치고 나가지 못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외국인 타자가 오그레디 선수가 계속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하나 이슈가 있었던 게 그 시카고 컵스에서 뛰었던 라파엘 오르테가 선수가 하나 구단 공식 SNS에서 팔로우를 한 거예요. 보통 이렇게 과거에 다수의 외국인 선수들이 이적을 하려는 구단의 공식 계약의 발표 전에 이 팔로우를 하거든요. 그럼 네. 대부분 맞거든요. 지금 하나로서는 이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어제 전화해봤거든요. 네. 근데 오르테가 아니라고 저한테 자꾸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면 외국인은 결정되기 전까지 얘기를 안 해주니까. 맞습니다. 예. 오르테가가 이 팔로우를 했다는 건 좀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과연 한화가 다시 한번 도약의 발판을 마련을 할지 아마 6월 안에 결정이 되겠죠?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야구는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주중 3연전 그리고 주말 3연전까지 야구와 함께 즐거운 주중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스트라이크 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환 기자,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한상원의 스포츠.